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주말에도 테슬라는 참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식만 이야기해도 많지만 마지막엔 그래도 이런 배터리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마 메인 주제는 테슬라의 품질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주로 풀까 하는데요. 품질뿐만 아니라 요즘 좀 테슬라 소식들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댓글에 보니까 여전히 이런 만드는 품질에 대해서도 계속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레드가 원래 6월 3일 날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또 한 주 미뤄졌습니다. 참 뭐 이런 모습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 업계가 다 이렇다라는 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죠. 제가 이래서 차를 시승해보고 원칙적으로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이라면 저는 시승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차를 잘 안 사는데 모델 Y는 시승 전에 계약을 하는 무리수를 뒀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실물을 좀 보고 사려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직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이런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고를 받아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실제로 지금 요크 스타일 휠로 돌아다니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신기하긴 한데 이미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아마 그 6월 10에 이제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이제 많이 딜리버리를 하는 그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차들이 돌아다니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튼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조그맣게 고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듯 조금만 이렇게 차가 바뀌더라도 겉은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실내가 아까 보셨듯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바뀌어도 역시 대량 생산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주말에도 무슨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면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죠.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비트코인이 발목을 잡을 거다. 뭐 저는 딱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났던 게 뭐냐면 기관들 중에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라고 해서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추적한 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테슬라가 2등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비트코인 양으로만 이건 계산한 거니까요. 1위는 마이크로 스트레치죠. 이 회사는 좀 미친 게 무려 70%를 이런 회사가 있는 건지 진짜 본업을 망각한 이런 회사가 있지만 이제 테슬라는 0.2%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은 그러니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캐시플로우 대비 일론 머스크가 이미 다 밝혔었죠. 뭐 다이아몬드 핸즈라든지 자신의 그런 현찰 자산 중 한 10에서 15%였나요? 뭐 물론 지금 마켓캡 대비해서는 뭐 적은 편이지만 2위라는 거, 3위는 스퀘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보면 또 신기한 게 넥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또 큰 자산 회사들도 있지만 이게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는 테슬라 본인 자산 대비에는 적지만 여전히 이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로는 적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여전히 뭐 여기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비판하듯이 코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장부상으로는 저는 비중이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표는 좀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의 이 메인 뉴스인 이 테슬라가 또 이제 자발적인 리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댓글에 예전에 현대 얘기를 오늘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발적 리콜하면 뭐 이게 리콜이 아니다라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니자에서는 자발적 리콜이든 강제적 리콜이든 뭐든 그 후속타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건 감시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런터리니까 뭐 소비자를 위한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리콜은 좋진 않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차를 이렇게 미리 이제 고쳐주고 대비를 하는 거니까. 이 브레이크 이슈가 나왔는데 캘리퍼 볼트가 좀 이렇게 잘 조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시큐어하지 않아서 이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해당되는 모델을 보면 2018년에서 2021년 3월까지 생산된 모델 3랑
이제 모델 Y인데 모든 모델 Y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certain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또 2021년 1월까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산 모델 3와 모델 Y 두 개 다 해당돼서 제 NHTSA에 들어가서 확인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빈 넘버를 넣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 차는 멀쩡하니까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모델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안타깝죠. 뭐 브레이크라는 파트가 이제 중요하니까. 거기다 이제 테슬라는 더더욱이 이런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단차라든지 보기에 딱 봐도 뭐 품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같은 가격대에서 그 신뢰가 고급진 맛이 없죠.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옛날에 제가 보던 벤츠 E클래스를 참 떠오르게, 그 차를 제가 굉장히 오래 소유하고 있었고 마지막 내연기관이라서 참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지금도 댓글에서 이제 품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솔직히 최근에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을 사신 분들의 차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딱히 단차도 그렇고 품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여전히 단차가 있을 수도 있고 보기엔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이제 품질이 별로 그렇게 다른 차 대비, 물론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리콜이 터지는 거는 이 업계에 그냥 흔하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심심하면 가끔씩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NHTSA, 그러니까 니자의 리콜 리스트만 들어도 도저히 자동차라는 건 탈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 얘기인데요.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다른 차도 얘기할 겁니다. 요번 딱 5월 3주 동안 터진 리콜만 보더라도 그것만 읽어도 진짜 하루 종일 읽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 차량 대수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현대자동차가 요즘 엔진 오일 감소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미국 얘기는 꽤 이게 좀 나온 지 그래도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오늘 이런 테슬라의 품질 얘기랑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엘란트라 코나 벨로스터가 엔진 문제로 이제 리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일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엘란트라 한 125,840대, 코나 그 벨로스터 합쳐서 이제 2리터짜리 엔진 2019년부터 2021년 문제인데 이게 리콜을 맞았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조립이 그런 피스톤이 트리티드가, 그러니까 팽창 문제겠죠. 열팽창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오일 링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오일 컨섬션을 증가시킨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너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엔진 세이징이나 스톨링 돼서 결국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리콜을 맞아서 가셔서 엔진 검사를 보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제 같은 엔진을 쓰는 기아 소울 역시 셀토스 서브 컴팩 SUV라고 나오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내연기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좀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현대기아차만 문제가 있냐? 이게 지금 작년 얘기가 아니라 요번 5월에 딱 3주 동안 얘기인데 현대기아차만 그러냐? 머세데스 벤츠는 백업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블랭크 스크린이 떠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또 이거 리콜 맞았고요. 지금 포르쉐 타이칸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혼다 어코드 2013년부터 2015년 모델 그 사이에 110만 대가 스티어링, 이게 차량 조향 장치 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와서 지금 NHTSA 니자가 조사 중에 있고, 타이칸은 12V 문제인지 이거 확실하지는 않는데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파워가 저하되는 문제로 지금 니자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지.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매달 이런 문제가 엄청 터지고, 제 1년 전 NHTSA 니자 방송을 보면은 한 해 정말 수천만 대가 미국에서 리콜을 맞고 벌금을 내고 제대로 안 돼서 후속타 모니터링에서 세컨 리콜 당하고 또 벌금 맞고, 뭐 많을 때는 거의 뭐 1억 대 가까이 때릴 때도 있고요. 그냥 매년 수천만 대 리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물건은 수리나 관리가 동반돼야 되는 물건이지, 물론 자동차 회사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과거 방송도 한번 다시 보니까 그때도 했던 얘기를 다시 해드리면, 이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고
항상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전기차가 부품이 적어서, 그리고 특히 브레이크 부분 당연히 위험하지만 오히려 전기차에 있어서는 이런 면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어도 차가 쓸 수가 있습니다. 모터의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부분 테슬라 차량들을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죠. 물론 그래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완벽을 기해서 만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자동차라는 게 이렇듯이 리콜이 수도 없이 터집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자체로서는 모터가 고장나긴 쉽지 않고 회생제동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하면 덜했지. 그리고 요즘 이런 받는 분들의 그런 차량 상태들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좀 조악해 보일 수는 있지만 테슬라한테 과연 품질 문제가 있냐 이거죠. 저는 동의하기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제가 받을 때는 좀 단차가 너무 심해서 좀 짜증나는 면들이 있었지만 요즘 딱히 품질 문제를 논하기에는 원래 자동차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리콜이 수두룩하게 이거 지금 작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연기관들은 지금 5월달 3주치만 얘기해도 수백만 대가 나옵니다. 원래 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떠냐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완벽한 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중간에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또 배터리 관련 얘기를 넘어가기 앞서 포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 R&D 배터리 인하우스에 포드가 배터리를 안 한다 하는데 이게 전혀 안 할 게 아닌 거 아닌가. 얘들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만들 것 같은 뉘앙스가. 이 기사를 왜 다시 갖고 왔냐면 다 똑같은 기사인 것 같지만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때는 아마 20 빌리언 정도였습니다. 뭐 근데 이게 좀 안에 플랜을 보면은 사실 이게 배터리만 쓴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아직 좀 더 디테일이 더 나와야 되긴 하지만 일단 업데이트된 소식은 인하우스 배터리 플러스 이제 투자금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드 플러스 플랜에 보면은 이제 포드도 리튬 아이온 배터리 중에서 인산철 LFP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름을 아이온 부스트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이제 칭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SK랑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블루 오버 SK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플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거창할 뿐, 더 이상은 자세한 설명은 이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영상도 길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또 바뀔 거고 이 분야가 허풍이 난무하는 동네라서 여튼 그래도 의지는 더 강력한,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인만 간략하게, 그리고 이런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포인트는 그래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를 못하는 물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퀀텀 스케이프도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겠죠. 최근 주식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불씨가 있는 이유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기존 회사들이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 이유. 최근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아주 좋은 대학들, 중부에서는 굉장히 잘 이런 공대로는 알려진 대학인데 거기서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대한 레이아웃을 좀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자동차 회사들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성공하게 되면은 사실 이 파이어 리스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터질 확률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매스랑 볼륨도 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간략하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무게면 무게, 부피면 부피. 그러니까 진정한 셀2팩은 역시 지금 하는 거는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으로 장난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끌어올리려는, 그러니까 셀 기술이 안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한다고 제가 CATL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라핀 배터리라든지 셀2팩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그러니까 그거의 일환이지만 그거의 궁극적 골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다. 결국 화재 위험이 없게 되면은 볼륨이나 매수도 줄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이러면 사실 테슬라가 가진 장점을 사실 다 잃어버립니다.
딥러닝이라든지 배터리 데이터를 통해서 그 관리 능력, 지금 그게 테슬라가 다른 회사 대비 몇 수 앞서 있는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만 되게 되면은 게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테슬라를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팩 단위에서는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에서, 휘발유 차에서 굳이 많은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그러면 본인들이 장기인 원래 그 구조의 대량 생산과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군부를 이 사람들이 계속 뗄 거라는 거죠. 왜? 돼야지만 내가 지금 이 격차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할지는, 그래도 뭐 이런 대대적인 투자를 하니까 뭐 기대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여기 가장 뭐 열외로 이제 다른 이제 문제들은 이게 아무래도 고체, 전고체 배터리다 보니까 굉장히 브리틀하고 세라믹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량 생산하고 얇게 thin sheet lithium 메탈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건 고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라믹 일렉트로라이트 쓰는데, 물론 요즘은 그래서 반고체로 좀 하려고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요 면들, 이 물질과 물질들이 만나는 면들, 이게 고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컨택이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계속 쓰면 쓸수록 크랙이 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날 텐데, 그리고 어떤, 이건 정말 harsh한 environment, 밖에서 막 차가 돌아다니니까 외부 충격이나 그걸 잘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셀에 결국 충격이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크랙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런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템퍼리처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온도에 따른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액체가 이런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컨택이 진짜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양산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 좀 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고, 뭐 논문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산적합니다. 그러나 셀뿐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더 획기적으로 게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결국은 못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결국은 돈을 어느 정도는 여기 계속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참 힘들다. 좀 그래도 응원해서, 어쨌든 기술 발전이라는 것들은 모든 소비자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오니까 뭐 응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응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글쎄요, 이거 좀 그렇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